네, 제가 오늘 뭐 한 시간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디지털 PCR을 사용하는 사용자들 중에서 뭔가 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뭐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 새로운 장비, 저희가 개발한 장비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회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리얼타임 디지털 PCR이 기존 디지털 PCR과 뭐가 다르냐, 그다음에 HDR 디지털 PCR이라는 분야하고 디지털 HRM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2012년에 이제 창업을 시작했고요. 시작한 지는 지금 한 10년, 12년 정도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뭐 이런 많은 다양한 장비들을 이제 개발했다가 다시 업그레이드 했다가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저희가 이제 포토 센서 위에서 PCR 하는 거를 이제 측정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포토 센서와 그 다음에 히팅 패턴을 같이 연결해서 PCR이 되면서 리얼타임으로 형광을 측정하는 그러한 기술을 처음에 이제 개발했고, 그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 발전돼서 보시는 것처럼 조그만한 PCR 장비부터 현재는 16개의 멀티가 되는 그런 큰 장비까지 만들어졌고, 최근에는 이제 추출해서 이제 카트리지에 담는 걸 이제 일체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넣은 장비 로아2를 이제 개발하고 런칭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본사는 판교에 있고요. 저도 지금 이제 판교에 있습니다. 공장은 용인 공장하고 오창 공장 두 군데가 있는데, 용인 공장에서는 저희가 만드는 이제 장비, 시약, 그다음에 제품들을 이제 생산을 하고요. 오창 공장에서는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패키징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제품은 뭐 시약부터 장비 뭐까지 모두 다 하고 있고요. 시약으로는 뭐 가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허가를 받은 이제 디지털 PCR을 이용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 키트가 이제 허가를 받아서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하고 관련된 장비, 그다음에 추출 장비, PCR 장비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직접 만들고 있고, 여기에 들어간 소모품으로 들어가는 칩하고 케이스, 이런 반도체, 이런 일체를 모두 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 디지털 PCR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PCR의 변천사를 보면 맨 처음에는 어, 전기용동을 통해서 PCR이 되고 안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이제 컨벤셔널 PCR을 일단 개발을 했고요. 거기에서 어, 출발해서 중간에 이제 형광 물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그래프를 그리면서 어, 그 타겟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리얼타임 PCR이 개발이 됐습니다. 이후 PCR의 그 용액을 아주 최소화해서 PCR의 양을 개수를 늘려가면서 PCR 할 수 있는 디지털 PCR이 개발이 됐고, 현재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디지털 PCR이 무엇인지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들으면 더 유용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PCR을 뭐 세대별로 구분을 하자면 뭐 1세대, 2세대, 3세대 했을 때 3세대가 디지털 PCR이 되는 거죠. 하지만 디지털 PCR의 어떤 그 구분을 다음과 같이 나누면 컨벤셔널하고 이제 디지털로 나눌 수 있고, 또한 그 표현 방식에 따라서 다수로 하냐, 라인이나 다수로 하는 엔드 포인트가 있고, 실시간으로 그려주는 그래프 타입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현재 디지털 PCR은 엔드 포인트로 쓰고 있기 때문에 PCR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끝난 것을 리딩해서 읽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따라서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로아 리얼타임 디지털 PCR은 이러한 디지털 PCR 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찍어서 그래프를 그려주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개발하고 상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채널은 두 개이고요. 그래서 채널 1과 채널 2의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프를 그려서 어느 만큼의 PCR이 되고 있는지를 디지털 PCR로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한 이제 장비하고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PCR을 2만 개의 웨일로 나누어져 있는 칩이 있고요. 그 칩을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 케이스에 넣어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려면 칩, 그다음에 케이스, 그다음에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장비가 이거 필요하게 되고요. 칩 안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1나노리터 이하의 웰들이 2만 개가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용액을 나눠서 골고루 채워주게 되고, 그 채워진 웰들을 위아래로 막아서 센서에 부착하게 되고, 그 센서에 부착되어 있는 히팅 패턴을 통해서 다시 PCR이 되고, 그 과정을 센서가 다시 읽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해해서 다시 한번 보면 센서 부분은 이렇게 CMOS 센서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에서 쓰고 있는 그 센서하고 동일한 방식의 센서입니다. 단면들을 보면 이렇게 PCB 위에 히터하고 그 위에 센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위에 아주 작은 실리콘 웰들이 모여 있는 형태를 가집니다. 실리콘 웰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육각형 모양을 띠고 있고요. 그 육각형 안에 용액은 약 한 1나노리터, 0.9 나노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모 센서에 부착해서 PCR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그 그림 C의 첫 번째 화면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시모 센서를 더 확대하게 되면 픽셀 단위로 표시가 할 수 있어요. 이 픽셀 단위 보면 한 육각형 웰 하나 안에는 한 40에서 50개의 픽셀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그 픽셀을 통해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 촬영된 이미지는 데이터가 쌓여서 확인이 되고, 채널 1과 채널 2로 나누어져서 구분이 되고, 각각을 끝난 현재의 디지털 PCR 모양으로 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4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지는 스캐터 차트를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이미지 한 장 한 장을 사이클마다 다 찍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위에 보는 것처럼 리얼타임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스캐터 차트도 그릴 수 있고, 필요한 디지털 PCR에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다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센서에 들어있는 이제 케이스와 이제 칩을 더 자세히 보면, 칩에는 이제 이렇게 2만 개의 실리콘 웰이 구성되어 있는 웰을 위아래로 이제 감싸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요거는 이제 일회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용액이 들어가 있는 거를 이제 케이스에 넣어서 장치에 넣고 이제 PCR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한 번에 하나의 샘플을 쓸 수가 있고요. PCR 시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PCR 시간과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단지 이제 램핑 타임이 좀 짧기 때문에, 왜냐하면 용액이 히터 표면에 가장 붙어 있고, 그래서 이제 열 전달이 매우 좋기 때문에 어, 램핑 타임은 우리가 쓰는 PCR, 블럭형 PCR보다는 좀 짧습니다. 실험하는 과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얼타임 PCR 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샘플에서 이제 DNA나 RNA를 분리하고, 거기에 필요한 이제 프리믹스하고 프라이머 프로브들을 이제 섞어서 용액을 만들고 마스터 믹스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칩에다 넣고, 그 칩을 케이스에 넣고, 케이스를 이제 장치에 넣어서 PCR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PCR 조건은 기존에 연구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조건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다르게 하는 방향은 없고요. 기존에 하시던 대로 쓰시면 됩니다. 용액에 이제 차는 모습은 이렇게 쉐입을 세워놓고 용액을 주입을 하게 되면 이미지처럼 이제 용액이 흘러서 중력에 의해서 이제 내려가게 되고요. 칩 안에는 우리가 이제 친수 코팅을 해놨기 때문에 필요한 용액이 차야 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PCR 믹스처가 골고루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차게 되고, 차는 시간은 한 20초에서 한 30초 정도,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골고루 다 차게 됩니다. 다 차게 되면 이제 위에 마개를 막고 케이스에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리얼타임 디지털 PCR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우리가 하는 이제 디지털 PCR은 샘플을 준비하고 어떻게 파티셔닝을 하느냐. 기존에 드랍넷 디지털 PCR은 드랍을 이제 기름방울 안에
기름 안에 이제 물방울을 만들어서 쓰는 방식이고, 저희는 실리콘 웰에 모양을 이제 뚫어서 이제 쓰는 방식이고, 뭐 각 회사마다 각각 다르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신 위에 보이는 저 논문의 이미지처럼 어떻게 파티셔닝하고 앰플리피케이션하고 뭐 어널리시스 하느냐, 이거 과정은 모든 디지털 PCR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아래 보이는 이런 플랫폼들이 모두 다 똑같은 이러한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어떻게 파티션 하느냐만 각각의 회사마다 각 자기의 장점을 살려서 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PCR을 이렇게 디지털 PCR을 하면 모두가 다 똑같기 때문에 다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논문을 준비할 때 다른 회사와 얼마나 비슷하냐에 중점을 둬서 논문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제는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이제 장점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찾아야 하겠습니다. 요 슬라이드는 2월 초에 이제 디지털 PCR 학회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인데요. 어, 디지털 PCR을 학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를 얻게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디지털 PCR을 하기도 했고 자주 하기도 하고 하지만 아직 안 했지만 앞으로도 쓸 계획이다. 이런 설문에 답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느냐? 대부분이 RNA나 DNA 정량을 하는데 디지털 PCR을 쓰고 계세요. 그러면 어, 기존의 이제 디지털 PCR하고는 뭐 다른 게 없는 거죠. 똑같이 정량을 하는 거는 qPCR에서 조금 더 편하게 하겠다라는 거밖에 없는데 그러기에는 이 시스템이 좀 아까운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정량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카피 넘버를 본다든가 그다음에 레어한 뮤테이션을 본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방법을 쓰고는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대부분 그냥 DNA나 RNA 정량에 쓰고 계시다. 이 정도만 알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일단 첫 번째가 이제 HDR 디지털 PCR입니다. HDR은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의 약자예요. 우리가 qPCR과 dPCR에서의 사용하는 다이내믹 레인지의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 논문은 굉장히 예전에 나온 논문인데요. 디지털 PCR을 어떻게 하면 잘 분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뭐 실험적인 논문은 아니고 계산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한 웰이 10,000개 있냐, 20,000개 있냐, 뭐 100만 개 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어, 어떻게 이제 분석의 차이를 볼 수 있는지를 보여준 그래프인데요. 보면은 뭐 대부분이 5% 이내에 보는 데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쓰는 게 요 초록색의 이제 2만 개의 파티션을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인 거죠. 여기 이 정도에서 타협을 본 겁니다.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뭐 편차가 줄어들고 뭐 좋은 결과를 내는 건 맞지만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뭐 비용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적절한 부분이 아마 2만 개였기 때문에 2만 개로 아마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 결과를 보면 디지털 PCR은 qPCR이랑 다르게 이제 용액을 너무 타겟이 너무 꽉 차거나 그러면 이제 분석이 안 되잖아요. 너무 적거나 그러면. 그랬을 때 어느 부분이 가장 좋으냐? 그러니까 포지티브 L이 80% 정도 찼을 때가 가장 편차가 적더라. 그때를 따지고 보면 웰 하나당 또는 드랍 하나당 타겟이 1.59개 들어갔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더라라는 이제 그림이고요. 그래서 그림 2번을 보면 그러면 디지털 PCR의 다이내믹 레인지는 얼마나 되냐? 요거 이제 2만 개 파티션을 기준으로 이제 그린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람다가 웰 하나당의 이제 값이기 때문에 10의 0승, 1개에서 10의 1승, 그러니까 10개 미만으로 들어가고 했을 때 가장 좋은 분석 효율을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넣거나 더 조금 넣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더 많이 넣으면 희석을 해야 돼요. 근데 양이 너무 많으면 희석을 해서 이 레인지 안으로 끌어와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려는 타겟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레인지 밖으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차이를 같이 보기에는 어, 편차가 많이 나는 검체는 좀 불리하다. 또는 PCR을 할 때마다 우리가 이 범위가 넘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희석을 해야 한다거나 이러한 좀 불편이 있게 됩니다. 어, 그래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뭐 많으면 희석을 해라가 이제 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했던 실험 결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이제 노란색 점과 이제 밑에 붉은색 점이 있는데 어떤 게 포지티브고 어떤 게 네거티브인지 여러분들은 구분할 수 있나요? 이게 이제 드랍넷의 가장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이게 인문학의 어떤 글귀 중에는 그런 게 있어요. 모든 것이 좋다는 거는 그 어떤 것도 좋지 않다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인문학에서 쓰는 말인데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그래프를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렇습니다. 위에 있는 노란색은 네거티브 컨트롤이에요. 타겟으로 물만 넣었어요. 그다음에 아래쪽 그래프는 샘플을 한쪽 타겟의 샘플만 엄청나게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채널 1에 해당하는 타겟은 전혀 없지만 채널 2에 대한 타겟은 100%차 있는 거죠. 그럼 위에 스캐터 차트만 보고 이게 어느 정도의 농도를 가지는지는 절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실제 그래프를 봐야만 우리가 얘는 타겟이 얼만큼 들어있다라는 걸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저희가 실험한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드랍넷 디지털 PCR에서 타겟의 양이 많아지면 그 퀀타소프트 프로그램에서 얘네를 100% 포지티브가 발견이 되면 얘네는 이제 콜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디지털 PCR의 대부분의 디지털 PCR은 그 푸아송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통계 방법을 써서 계산을 합니다. 굉장히 정확한 방법이고 정확한 통계법이고 이걸 계산했을 때 굉장히 실제 값과 유사하게 나와요. 그 식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자의 한 부분을 보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네거티브 웰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네거티브 웰의 개수가 어떻게 되죠? 0이면 분자는 0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계산식은 완성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첫 번째 이제 논문에서 얘기했던 대로 양이 많으면 다시 희석을 해서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실험 방법이 됩니다. 사실 이걸 이제 이미지로 나눠보면 자, 우리가 이제 고농도의 샘플이 있고 아주 고농도의 샘플이 있어요. 그럼 엔드포인트에서는 PCR이 되면 모두 다 PCR이 된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이게 고농도인지 저농도인지는 엔드포인트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리얼타임에서는 CT 값을 보여주기 때문에 얘가 많은 양이었을 때 전체 CT의 이제 평균 값이 22.9였다면 얘보다 10배 많은 샘플에서는 19.2의 CT가 당겨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CT 값 여기 보면 한 3점 몇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리얼타임 PCR에서 10배씩 희석하게 되면 CT 값이 3.3씩 차이가 나게 되죠. 그거랑 똑같은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꽉 차 있을 때까지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냐? 근데 생각보다 이제 많이 들어가긴 해요. 포지티브 파티션이 99.7%까지는 뭐 크리스천 정밀도 이제 5% 안에 이제 들어간다라는 이제 통계 결과가 있긴 한데 그 이상에서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CT 값을 이용을 해서 이 99.7% 이상의 또는 100% 이상의 그런 농도에 달하는 샘플에 대해서는 HDR, 디지털 PCR 기술을 적용을 해서 농도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계산식인데요. 뭐 계산식은 뭐 그렇게 다른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CT 값은 로그로 이제 한다는 거에서 출발을 해서 qPCR은 웰 하나, 그러니까 그 튜브 하나당 한 개의 그래프를 그리지만 디지털 PCR은 만 개 그리면 뭐 2만 개의 그래프를 그리기 때문에 그 2만 개의 그래프의 평균을 내서 전체적으로는 그 값을 다 평균을 내서 나오게 되면 전체 어, 농도에 대한 그 CT 값을 우리가 이제 역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거를 값을 입력을 하면 우리가 정확한 농도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디지털 PCR은 적용하기 전에 이 HDR이라고 하는 계산값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예비 실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도가 다른 여러 가지 샘플을 이제 걸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기울기하고 그다음에 CT 값을 찾아내고 그 값을 이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 우리가 이제 아주 고농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거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똑같은 농도의 실험을 아주 고농도로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 굳이 희석을 하지 않아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예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BCR ABL1 퓨전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로모좀 22번하고 크로모좀 9번이 퓨전되면서 생기는 필라델피아 크로모좀이라는 어, 어, 증상인데요. 그렇게 되면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이 이러한 퓨전 유전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검출하기 위해서는 전열에서 RNA를 뽑아가지고 퓨전된 RNA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정상 ABL1 유전자만 몇 개 있는지 거기에 이제 퓨전이 몇 개 있는지에 대한 비율을 우리는 구해서 병의 진도나 아니면 약의 척도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셀을 키워서 각각의 이제 필요한 유전자를 이제 확보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농도를 계속해서 높여갔을 때 리니어한 CT의 증가들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처럼 10배씩 늘려서 갔을 때 10의 7승계의 농도를 계산을 했을 때도 시티값이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상은 DNA를 농축하기가 굉장히 RNA를 농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넣을 수 있는 게 이제 10의 7승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걸 좀 더 이제 펼쳐서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5번의 실험을 했다고 하면 이 2번의 실험은 네거티브 웰이 존재해요. 그래서 기존에 디지털 PCR을 할 수 있는 그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의 통계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농도값이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모든 L들이 이제 다 포지티브 L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거티브 L이 제로가 돼서 계산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때 저희는 이제 전체의 CT 값들을 계산을 해서 나타나는 평균 CT를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넣어준 인풋 값과 CT의 증가분 이런 것들을 감소분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면 기울기하고 CT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타내서 보니 굉장히 균일한 CT의 감소율을 보였고 최대 10의 7승분의 1에 해당하는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레퍼런스로 쓰고 있는 유전자 대비해서 퓨전된 유전자가 얼마까지 있느냐를 보면 1200만 개의 노말 유전자에 비해서 거기에 3개의 퓨전된 유전자가 있는 거를 저희가 검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려면 기존의 디지털 PCR로는 외를 뭐 수십 개, 수백 개를 합쳐도 이 농도를 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무조건 하나 이상의 네거티브 L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를 퍼센트로 나타내게 되면 요 1200만 분의 3은 0.00005%가 됩니다. 이렇게 민감한 DNA나 이제 RNA 타겟을 검출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제품에서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약을 처방을 하면 퓨전 RNA는 굉장히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언제까지 감소하느냐, 언제 약을 끊어야 되느냐를 판단할 때 아주 중요한 레퍼런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qPCR로는 MR 4.6, 샘플 5 정도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그 이하는 우리가 이제 확인하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qPCR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약을 끊게 되면 다시 재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재발될 때는 예후가 더 좋지 않기 때문에 약을 끊기 전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러한 고농도의 샘플에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이 되면 아주 효과적으로 약을 이제 끊거나 뭐 환자를 예후로 판단하는 데 아주 좋은 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디지털 HRM이요. HRM은 우리가 하이 레졸루션 멜트의 이제 약자입니다. qPCR은 처음에 택민이 나오기 전에는 인터킬레이팅 다이를 이용을 해서 뭐 사이버그린, 뭐 사이버골드, 에바그린
이런 물질들을 이용을 해서 PCR이 될 때마다 어, 타겟의 양이 늘어날 때마다 형광의 세기가 늘어나는 이런 물질들을 이용을 해서 CT를 이제 분석을 하고 우리가 이제 스탠다드에 뭐 언노운을 걸어가지고 농도를 계산하는 데 썼죠. 이것만 쓴 게 아니고 타겟을 멜팅을 하게 되면 낮은 온도에서부터 높은 온도까지 천천히 올리면서 형광을 찍게 되면 PCR 프로덕트의 이제 더블 스트랜드 DNA가 특정 구간에서 갑자기 해리되면서 형광값이 낮아지는 걸 발견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멜팅 커브를 그린 다음에 얘를 이제 미분하게 되면 이제 변화량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꼭지점을 가지는 이제 피크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 피크의 꼭지점이 바로 TN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PCR 프로덕트는 각각의 서열에 따라서 길이가 같더라도 서열의 종류가 다르거나 또는 서열이 비슷하면 이제 길이에 따라서 고유의 TN 값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타겟을 구분하려고 할 때 예전에는 이제 TN 값을 이용을 해서 타겟의 뮤테이션 유무 등을 이제 구분하고 길이에 따라서 구분하고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 정밀도 부분이 이제 더 부각되면서 이제 프로브 타입인 이제 팩맨으로 이제 밀려나게 됐죠. 하지만 이미 이제 그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디지털 PCR과 이제 디지털로 이제 나눠지는 부분을 어떻게 멜팅을 해볼까 많은 고민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이런 장치들을 이용을 해서 밑에 이제 히팅 블락에 어떤 그 웰들을 이제 위치를 하고 위에 이제 카메라를 놓고 사진을 찍으면 온도를 올리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멜팅되는 요건 이제 PCR은 아니고 이제 멜팅되는 거를 이제 찍은 그런 논문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구성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저희는 요 시스템이 하나의 칩 안에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연구원들은 뭘 했냐면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TN 값이 서로 다 다른 박테리아의 아이디를 이제 스크리닝 하는데 용도로 썼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16S의 이제 PCR 프로덕트를 보면 박테리아는 각각의 고유한 시퀀스를 가지잖아요. 그 고유한 시퀀스마다 TN 값이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 TN 값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어떤 박테리아가 있는지 물론 이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은 이제 여기에 몇 가지 어, 샘플들을 이용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구분하는 걸 이제 보려고 했던 실험이에요. 그 다음 논문도 비슷합니다. 이 구조 자체가 마찬가지예요. 이제 위에선 카메라로 찍고 밑에선 히팅을 하고 뭐 그런 걸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그래서 여러 가지 어, 타겟들을 이제 섞어서 각각의 멜팅의 모양이나 쉐입이나 온도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내가 찾고자 하는 타겟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는 그런 실험들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마찬가지로 하이 레졸루션 디지털 DNA 멜팅 뭐 이런 말들을 쓰죠. 그래서 어, 그런 실험들을 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뭐 살모넬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데 실험을 한 거고요. 또 있어요. 요런 디지털 폴리머 PCR인데 하이 레졸루션 멜팅을 이용한 방법인 거죠. 요거는 마찬가지로 평평한 플랫한 PCR 장비 위에 카메라를 놓고 찍은 거예요. 요런 개념이 저희 이제 로아 디지털 리얼타임 디지털 PCR이 적용이 된 거랑 같은 원리인 거죠. 하지만 이분들은 굉장히 힘들게 한 장 한 장 온도를 뭐 0.5도 올리고 사진 한 장 찍고 뭐 이런 과정을 이제 계속 한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도 힘들고 분석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뭐 두 가지의 이제 박테리아에 대해서 항생제에 어떤 게 더 수용성이냐 이런 거를 이제 멜팅으로 구분해서 아이디도 하고 정량도 하고 두 가지 목표를 이제 한 번에 한 실험들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멜팅에는 이런 것들을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뭐 아직 지금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어, 박테리아의 이제 아이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하나는
메틸레이션이 뭐 요즘엔 살짝 이제 아나 살짝 이제 그 유행이 좀 지난 것 같긴 한데 한창 메틸레이션을 많이 할 때는 바이설파이트 처리한 거에 따라서 이제 염기 서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의 차이를 어떻게 좀 찾아보려고 하는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메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큰 그 교과서에 보면 챕터 중에 그 MS 하이 레졸루션 HRM이라고 하는 그런 파트가 나옵니다. 거기 이제 메틸레이션 센시티브 HRM이고요. 이거 이제 원리는 뭐냐면 풀 메틸레이션 된 부분하고 언 메틸레이션 부분이 같이 섞여 있을 때 메틸레이션이 된 부분은 바이설파이트에 변화가 없지만 언 메틸레이션 된 뉴클레오타이드는 C가 이제 T로 변하면서 각각의 C가 T로 변하면서 이제 TN 값이 서로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여러 분들이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여러 개 섞여 있다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피크가 나올 거다라는 그런 개념들을 오래전부터 하고 계셨습니다.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제 그 있죠. 메틸레이션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요즘에 이제 바이설파이트 말고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일단 바이설파이트, 소디움 바이설파이트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면 기존에 이제 사이토신에 어, 바이설파이트를 처리를 하게 되면 화학 반응에 의해서 결국엔 이제 얘가 우라실로 바뀌게 되고 이 우라실은 다시 PCR 과정에서 이제 티민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메틸레이션 된 염기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이제 C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몇 가지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요거는 이제 합성을 한 DNA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설파이트를 처리를 했다는 가정하에 나타나는 염기의 조성대로 유전자를 합성을 해서 두 가지를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풀 메틸레이션과 풀 언메틸레이션 된 DNA를 서로 비교를 했습니다. 이 프로덕트 안에는 7개의 CPG 아일랜드가 있고 거기에 이제 모든 게 다 메틸레이션 됐느냐 안 돼 있느냐를 가지고 두 개를 이제 섞어서 이제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qPCR에서 보면 보이는 것처럼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팅 피크하고 멜팅 커브가 있는데 100%한 거는 이제 한 가지 그래프만 나오니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얘가 50%, 10%, 1%가 되게 되면 그 차이를 구분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색깔로 여기 우리가 이제 동시에 놨으니까 이 정도 되면 뭐 1%겠지 하겠지만 실제로 이걸 분석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디지털 PCR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 각각의 두 개를 섞으면 모든 웰들의 이제 그 타겟들이 나누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웰은 타겟 메틸레이션 타겟, 어떤 웰은 언메틸레이션 타겟, 물론 두 개 다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50, 100%부터 50%, 10%, 1%, 0%를 나눠서 하면 아래와 같은 이제 그래프를 얻습니다. 그래서 100%인 거하고 0%인 거하고 확연히 구분이 되죠. 실제로 그걸 나눈 거를 디지털 PCR이기 때문에 정량이 가능하고 그 정량된 거를 해서 보면 평균 값이 우리가 넣어준 값과 굉장히 일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qPCR에서는 그 부분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동시에 들어간 웰은 동시에 더블 피크를 보이게 되고 그거 다 카운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인 것도 물론 여기서 뭐 더 하면 뭐 0.1%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까 이제 HDR로 넘어가게 HDR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많은 양을 넣게 되면 뭐 0.1%, 0.01%, 뭐 0.001%까지도 이제 분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샘플에서 메틸레이션이 몇 퍼센트 진행이 됐냐 이런 것들을 한 번의 실험으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저희가 이제 한국표준연구원에서 메틸레이션 표준물질을 개발한다는 얘기를 듣고 뭐 전부터 이제 연락을 하고 있었지만 같이 이제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 메틸레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했던 거는 이제 휴먼의 이제 RARB 유전자고 그 프라이머 세트 안에는 10개의 CPG 아일랜드가 포함되어 있는 메틸레이션 DNA, 언메틸레이션 DNA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각각을 저희가 원하는 디지털 HRM을 돌리게 되면 아래와 같은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고 각각의 타겟을 세면 뭐 정확하게 어디에 몇 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 메틸레이션 DNA 안에 이런 언메틸레이션 DNA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까지 저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멜팅 피크에 해당하는 TN 값을 보기 때문에 TN 값은 PCR 프로덕트의 온도에 따라서 이제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PCR 프로덕트를 이용을 해서 구분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타겟 중에서 온도 차이가 좀 제법 있는 좀 구분이 좀 잘 가능한 타겟 4개를 골라서 PCR을 해봤습니다. qPCR 돌리면 아래 4개의 타겟에 대한 이런 그래프들을 그려주고 각각이 이제 몇 도에 해당하는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그래프들을 모두 합치면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 4개의 타겟을 한 웰에 다 넣고 한 번에 그리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2번 타겟과 3번 타겟이 서로 머지돼서 한 개의 피크로 보이고 그 차이는 흡수돼서 이제 보이지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좀 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 둘 간의 온도 차는 한 2.5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2.5도 차이가 이제 합쳐서는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디지털 PCR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도 이제 4가지에 해당하는 타겟에 대해서 각각의 실험을 했습니다. 좀 qPCR은 이제 한 플레이트에 하면 이제 그림을 합칠 수가 있는데 이제 디지털 PCR은 저희는 이제 한 번에 하나의 웨를 쓰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각각의 이미지를 스케일에 맞춰서 그냥 합쳐봤어요. 합치면 이러한 모양으로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한 개의 웰에다가 아니 한 번에 그 칩에다가 동시에 놓고 PCR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랬을 때 보시는 그림처럼 각각이 원래 원했던 대로 다 구분이 되고 그 개수를 온도에 따라서 다 피크를 계산을 해서 정량을 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4개만 보여줬지만 이 온도를 좀 더 세분화하고 더 낮은 온도하고 더 높은 온도에서 타겟을 구분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많은 타겟을 동시에 구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소프트웨어를 보여드릴게요. 아이콘은 이제 저희 회사 로고로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이름은 온포인트 프로입니다. 실행을 하면 잠깐 이제 이런 화면이 뜨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전체 이런 모양의 소프트웨어가 이제 윈도우에 이제 설치가 됩니다. 왼쪽은 어, 그 파일을 불러오는 창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파일은 한 번에 총 24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불러올 수가 있고 각각을 같이 분석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보여드리면 저는 이제 지금 21개의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필터 탭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뭐 채널마다 각각의 DNA 양 또는 뭐 몇 개의 포지티브 웰이 만들어졌냐, 몇 개의 밸리드 웰이 만들어졌냐, 그래프가 어떻게 됐냐, 농도가 어떻게 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확인하고 분석도 하고 뭐 조절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스캐터 차트에서는 이 왼쪽에 이제 21개의 데이터들을 한 번에 다 합쳐서 스캐터 차트를 그리고 이 이미지를 내가 뭐 복사하거나 가져가거나 더 크게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농도 탭에서는 각각의 데이터를 농도를 이제 동시에 비교할 수도 있고 하나씩 하나씩 볼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뭐 그래프로 나눠 별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시오 탭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벤트 탭에서는 포지티브 웰이 몇 개 있느냐, 그다음에 채널 2에서의 포지티브와 채널 1에서의 포지티브를 어떻게 하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제가 포지티브 웰만 체크해서 보여드린 그림이고 얘네들을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탭에서는 지금까지 여기에 불러온 결과들의 전부를 해당하는 숫자 결과값들을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고 복사해가지고 엑셀에 붙여넣어서 이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지먼트 탭에서는 불러온 결과들을 우리가 이제 2x2로만 나누는 게 아니고 각각을 더 원하는 모양으로 더 쪼개서 거기에 해당하는 개수가 몇 개 있는지를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농도는 또 다른 탭에서 농도를 계산해서 내가 필요한 이 구에게 또는 뭐 ABC 그룹 1, 2, 3, 4, 5번 중에 몇 번에 몇 개가 들어있고 그게 어떠한
농도를 보여주는지를 한 번에 뭐 여러 개의 파일을 묶어서 여러 개의 실험 결과들을 묶어서 정리할 수도 있고 하나씩 따로따로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멜팅 분석하는 탭은요. 좀 다르게 분석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실제 증폭 그래프하고 그다음에 멜팅 피크, 그다음에 온도에 따른 히스토그램, 그다음에 각각의 온도에 대한 뭐 배수, 그다음에 그룹핑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룹으로 지정을 하면 제가 이제 4개의 프로덕트를 한 번에 넣었기 때문에 뭐 막대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4개의 이제 그룹이 나오고 그것들을 내가 선택을 하면 각각의 몇 개가 포지티브 웰이 이제 건져지고 모여진 그래프 포지티브 웰들을 계산하면 농도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각각을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HRM 기능은 우리가 일반적인 리얼타임 커브를 보면 스타팅 되는 온도에서의 현관값은 다 달라요. 이제 뭐 qPCR도 마찬가지지만 디지털 PCR은 더 많은 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현관값을 가지게 되죠. 또 제가 여기다 넣은 거는 각각의 OTM마다 길이가 다 다르고 조성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서 파생되는 현관값의 세기도 다 각각 다르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시작은 다 다르고 끝은 뭐 95도에서는 거의 뭐 0에 가까운 그런 값들을 보이게 되면서 왼쪽에 오른쪽 위에 보이는 그림처럼 각각 필요한 거기에 맞는 이제 멜팅 피크가 그려지지만 HRM 기능을 추가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온도대의 그 현관값을 다 노멀라이저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위에서 보이는 것처럼 요 이제 두 번째 타겟이 실제는 굉장히 낮았지만 우리가 이제 리얼타임 HRM 기능을 켜게 되면 또 다른 타겟과 이제 뭐 균일한 그런 값들을 볼 수가 있고 얘를 또 이제 2차 미분을 하게 되면 또 다양한 형태의 패턴을 분석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미분 값도 같이 제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HRM 기능을 이제 쓰고 싶으면 우리가 이제 이미 실험 전에 이 값을 이제 여기다 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없는 경우라면 각각 파일을 불러와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계산해서 넣어준 기울기 값하고 그다음에 CT 값을 이제 각각 넣어주게 되면 채널 1과 채널 2에서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뭐 PCR 프로덕트가 모든 웰이 포지티브 웰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값을 굉장한 근사치에 맞게 계산을 해서 농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기존의 디지털 PCR하고 다른 점은 저희는 이제 리얼타임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이제 이점이 HDR,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하고 그다음에 HRM, 그다음에 하이 레졸루션 멜팅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기존과 완전 다른 어, 새로운 계산으로 나타나는 그런 디지털 PCR 결과를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PCR이나 아니면 그 생물학에서 쓰고 있는 프로토콜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쿡북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저희는 새로운 조리 기구하고 새로운 조리 방법이 생겼어요. 그러니 언제까지 똑같은 요리만 하고 있겠습니까? 이제는 이런 새로운 조리 기구를 통해서 새로운 맛이 나는 새로운 요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